현지 시간 금요일 뉴욕 증시가 헝다 사태와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를 우려하는 가운데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의 총선 출구 조사 결과 3인당이 우세하면서 메르켈 패배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이 이번 주 하원을 통과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4.4%가 1회 이상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고노다로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며 차기 총리가 유력해졌습니다. 화이자 CEO가 1년 내에 일상 정상화를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중국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골프 이용자 수가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순 증가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큰 변동성을 보였었는데요. 중국의 헝다그룹의 파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장 초반 크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었고 현지 시간 수요일 시장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일단은 유보하면서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며 출렁인 한 주였지만 다행히도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다우지수가 지난 한 주 동안 0.6%, S&P 500 지수가 0.5%가량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볼 텐데요. 박고은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미국의 국채금리의 움직임과 정치적인 불확실성 등을 주시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1% 올랐고 S&P 500 지수는 0.15%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03% 내렸습니다. 이날 주요 지수는 중국의 헝다 사태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및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이 반영되며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헝다그룹은 달러와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며 디폴트 우려가 부상했지만 월가에서는 뉴욕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시장이 가장 주목한 것은 국채금리의 움직임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그 전날 12베이시스포인트 오른 데 이어 이날도 2베이시스포인트 오르며 1.46% 부근에서 거래되었고 30년물 금리도 2%에 육박하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금리의 상승세 속에 에너지주와 금융주 등 경기 민감주들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밝힌 점도 기술주를 압박하며 나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금요일장에서는 에너지주와 커뮤니케이션주가 가장 많이 올랐고 반면에 부동산주와 헬스케어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로도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금요일장에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비트코인은 금요일장에서 42,000달러대에서 거래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43,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코인베이스는 2% 넘게 내렸고 로빈후드도 2%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가 운용하고 있는 아크 혁신 ETF도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캐시우드는 코인베이스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등 암호화폐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역시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로 암호화폐 사업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가는 1.7%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액에서 암호화폐 채굴 관련 칩의 비중이 3% 이하인 만큼 주가의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키는 공급망 문제에 대한 우려 속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이키는 베트남에서의 생산 중단 장기화와 노동력 부족, 그리고 운송 지연 등의 여파로 올해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주가는 6% 넘게 떨어졌습니다. 한편 일부 IB들은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내다보며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티펠은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가로 213달러를 제시했고 UBS는 185달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애플도 보겠습니다. 이날 웨드부시는 중국에서의 수요 확대로 아이폰 13의 주문량이 아이폰 12보다 약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UBS는 아이폰 13 시리즈의 배터리 성능이 강화되며
고객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목표가로 175달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일장에서 애플의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의 경우 크레디트 스위스는 이날 테슬라를 전기차 종목 가운데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현재의 반도체 칩 부족 문제는 단기적일 것이라며 내년에는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2.7%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GM의 경우 시티는 10월 초에 있을 투자자의 날이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GM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가는 0.6%대 올랐습니다. 한편 제약사인 머크는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으로 개발한 전립선암 치료제인 림파자의 3상 실험 결과를 밝혔습니다. 해당 치료제가 전립선 암의 진행을 늦췄다는 소식에 주가는 0.7% 이상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독일 기업들의 경기 신뢰지수의 약세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후임 선출을 위한 투표를 앞두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부상한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72% 떨어졌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0.95% 하락, 그리고 영국 증시는 0.3%대 내렸습니다. 또한 아시아 증시는 국가별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중국에서는 헝다 관련 우려가 재차 부각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고조된 가운데 상해 종합지수는 0.8%대 내렸고 홍콩 항생지수는 1.3%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일본 니케이 지수는 간밤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추적하며 2%대 올랐고 대만 각권 지수는 기술주의 강세 속에 1%대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반기 원유 공급 부족 가능성에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멕시코만의 생산이 재개되고 있지만 원유 생산량의 16%가량의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WTI 가격은 0.9% 오른 73달러 선을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78달러 선을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일장에서 금 가격은 0.1% 오른 1,75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는 투자 뉴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도 홍성진 그리고 전간 외신캐스터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바로 살펴보시죠.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었지만 이번 주 안으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법안들 통과가 예정돼 있습니까? 네, 투자자들이 현재 이번 주 미국 의회를 통과할 각종 법안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26일 Congress heads into tumultuous week pressured by converging deadlines. 즉 의회가 법안 통과를 앞두고 격동의 한 주를 보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은 총 3가지로 부채 한도 관련 법안과 1조 및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우선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의 통과 유무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28조 달러를 넘어선 상태에서 이번 주 안에 의회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 민주당이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지만 현재 공화당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상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측은 최근 셧다운 방지 법안과 부채 한도 조정 법안을 따로 처리할 시에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제닛 옐런을 비롯해 여러 정재계 인사들이 디폴트 사태의 후폭풍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만큼 공화당도 계속해서 법안을 반대할 시 정치적 부담감이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사업인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로, 다리, 교통 등 각종 인프라 사업으로 구성된 이번 법안은 지난달 상원의 승인을 받고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현지 시간 27일을 본회의 표결 시간으로 정해둔 상황이지만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성향 의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각종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반대파 의원들이 3조 5천억 달러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1조 달러 법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공화당이 현재 3조 5천억 달러 예산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1조 달러 법안을 먼저 통과시킬 경우에 3조 달러 예산안의 의회 승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공화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예산안 규모가 상당폭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반대파 의원들에게는 부담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통과 유무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이 역시 조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등 일부 인사들의 반대로 인해서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펠로시 의장이 반대파 설득을 위해 예산안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만큼 반대파와 공화당의 협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중에 발표되는 법안 통과 내용에 따라 증시도 변동성을 보일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저희 글로벌 마켓을 통해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홍성진 캐스터의 버터 발음을 아마 하루에 한 번쯤은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의회가 법안 통과를 앞두고 격동의 한 주를 보낼 것이다라는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지난주에 저희가 속보로 나이키의 실적 내역을 전해드리면서 공급망 우려 때문에 나이키가 시간외에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현재 시간 금요일 시장에서 6% 급락했다. 방금 전에 살펴보셨었는데 나이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가은 캐스터, 미국에서 물류 병목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작년에 전국적으로 마스크 구매량을 제한했던 것 기억하시죠?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였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공급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근로자들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인건비가 급등하고 있는 게 주요 원인입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유통업체 코스트코는 화장지나 생수, 청소용품 등 주요 품목의 구매 한도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품들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상품 수요는 증가하는데 원자재 가격과 임금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류업체 페덱스가 내년부터 배송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경쟁사 UPS CEO 캐롤 토맷 또한 인력 부족이 심각하기에 인건비를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나이키 역시 베트남 제조 공장에서의 차질이 이번 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서는 최대 쇼핑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 말 할로윈데이부터 11월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12월에 크리스마스까지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심각한 물류난과 공급 차질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주목됩니다. 지난주 FOMC에서 미국 연준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로레타 베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FOMC 뒤 연설에서 연준 인플레이션 전망도 상향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비용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물가 상승세가 지금보다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처럼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속도와 정도가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외신들의 전망입니다. CNBC는 이러한 공급망 병목 상황에서 월가 IB들이 유망하게 보는 5종목을 골랐는데요. 모두 매수 등급을 받은 종목들입니다. 먼저 모토로라와 의료기업 스티브 매든, 스파케어 브랜드 레슬리스가 목록에 올랐고요. 스마트 TV 기술 제공회사 비지홀딩과 에너지회사 인페이즈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망 부족 상황에서 월가 IB들이 유망하게 바라보고 있는 5가지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살펴볼 일정들이 많은데 홍성진 캐스터가 준비했죠. 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현재 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는 각종 법안 통과 소식과 연준 위원들의 발언 또 주요 경제 지표를 주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현지 시간 27일에는 8월 내구재 수주와 9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계획입니다. 이어서 존 윌리엄스 뉴욕 여는 총재 연설을 시작으로 라일 브레이너드와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의 연설도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 FOMC 회의 이후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과 관련해 연준 위원들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또 이 외에도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1조 달러 법안의 표결일을 27일로 예정해 놓은 만큼 법안이 과연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일에는 미국의 9월 소비자 신뢰지수와 7월 주택가격지수가 발표될 계획입니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증언도 이날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날 증언에서는 미국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로 다뤄질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이와 함께 통화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도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파월 의장과 함께 제닛 옐런 의장 역시 상원 증언을 갖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9일에는 미국의 8월 잠정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되고 28일에 이어 29일에도 파월 의장의 정책 토론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또 연준 위원 가운데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연설을 갖게 될 예정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일에는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되는데요. GDP 잠정치의 경우에는 6.6%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매주 돌아오는 지표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필라델피아,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들의 연설을 갖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일에는 미국의 8월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 지표가 발표됩니다. 앞서 7월 지표는 전달보다 0.3% 오른 바 있는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8월 수치는 7월과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9월 ISM 및 마켓 제조업 건물 관리자 지수가 나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증시 일정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슈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강 그리고 홍성진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간만에 한국에 들어오시게 돼서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헝다그룹 사태가 상당한 불확실성을 보이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홍콩의 현지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홍콩에서 사실 이제 그 헝다 같은 경우가 9월 초부터 좀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불안한 뉴스들이 좀 많이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했었는데 현재 이제 사실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공동 부유 정책 기조가 아닐까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헝다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현재 홍콩의 시각은 이제 헝다가 살아남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쪽으로 조금 많이 시선이 좀 몰려가는 것 같고요. 지금 다만 현재 개발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는 국유화 등으로 좀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좀 중론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지난주 주말 정도부터 다시 부각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럼 나머지 부동산 개발 기업들은 괜찮을 것인가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다시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는 수납 같은 이제 다른 부동산 기업들도 조금씩 다시 이제 악재들이 퍼져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초반만 하더라도 이 헝다그룹 사태를 두고 과거 리만 브러더스 사태처럼 번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사업 자체가 중국 안으로만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으로 전염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콩에서도 사실 비슷한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리만과 가장 크게 다른 건 리만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 기업이었고 이제 헝다 같은 경우는 중국의 부동산 기업이기 때문에 전염 효과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분석이 가장 이제 우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지역적인 전염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것들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안에서는 상당히 지금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헝다 같은 경우는 23일이 이제 가장 최근 이제 이자 만기 납입 도래일이었는데 그때 이자를 지금 지급을 하지 못한 상태고
공식적인 부도까지는 30일의 유예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적으로 부도는 아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부도 상태에 좀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 헝다의 부도를 이 정도까지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도 사실 이제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주식 시장 자체로만 보면 이제 가장 좋은 혹은 가장 빠른 해결법 중에 하나는 이제 빠르게 헝다가 부도 처리가 되면서 중국의 정부에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 그 자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헝다 사태의 수습 방안으로 중국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방안들로는 이제 자산관리공사나 국유화 등의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 정부의 결정이 사실 빠르게 나오면 나올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타 이제 부동산 기업들까지도 이제 조금 시장의 핀셋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부동산 기업들이 현금 상환 능력이 있는지, 이자 지급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한 이제 검증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두려움 자체가 두려움을 다시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크래프트 AI 자산 배분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모델에서 이번 달부터 그 전체 자산 중에 최대 20%까지 지금 현금을 늘리는 이제 그런 모델의 결과가 좀 나와 있고 또 공포 지수로 불리는 빅스 같은 경우도 올해 2분기 약 14선까지 이제 그 바닥을 지지한 이후 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딸꾹질하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불안감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런 헝다와 같은 악재는 이제 상당히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였나요? 제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이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가 AI 기반의 분석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외신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미국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십니까?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특히 지금 미국 시장 특히 S&P 500 대형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이제 기술적인 지지선은 50일 이평선입니다. 지금 50일 이평선 상방으로 꾸준히 지금 시장에 올라오고 있다가 이제 최근 이제 헝다 이슈로 50일 이평선을 지금 하방으로 잠깐 내려온 그런 상태인데 과거 한 10년 정도 패턴을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 50일 이평선을 하단으로 이탈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상승하거나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번 헝다 사태로 50일 이평선 하단으로 올 3월 이후 처음으로 지금 하단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 사이 동안 시장이 충분히 50일 이평선 상방으로 복귀할 수 있느냐가 사실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것이 이제 투자자들의 센티먼트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헝다그룹 사태 이후에 미국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점검해봤고요.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